멀쩡한 보도블럭이라 하더라도 그냥 한 달 전에 고치는 게 더 깨끗하고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하는 수준을 좀 더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좀 더 주목하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이렇게 또 올해 그 시흥시 참여예산 과정을 통해서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볼 내용은 뭐냐면요. 사업 모니터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업 모니터 익숙하시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모니터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흥시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참여예산제를 보도했던 언론 보도의 주요 키워드들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나오더라고요. 제일 큰 그림이, 그러니까 뭐 글씨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빈도를 의미하는데요. 주민들, 투명성, 공개 모집, 공정성,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참여예산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 특히 언론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참여예산제 10년이 되었지만 실제로 활성화가 되어 있냐, 뭐 공정하냐 아니면 투명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투명성과 관련된 고민은 이 참여예산제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 역시도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 결국에 이 투명성의 핵심은요, 과정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예산 과정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 실제로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여 예산제 하면 예산 확보하는 거 알겠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사업은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의 재원이 참여 예산 과정을 통해서 할당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이 배정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실제 어떻게 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 때문에 왠지 과정이 불투명해 보이고 또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바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과정이나 내진 뭐 참여예산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의 핵심은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의 컨디션이나 내지는 형태나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A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제안을 했고 실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집행하는 측이 의지가 별로 없어서 잘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평가하는 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모니터링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링은요, 그런 요인까지도 고려해서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밑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를테면 건축할 때 소위 설계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설계도가 완벽하면 완벽한 집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은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완벽한 설계도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땅 밑에서 이만한 바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혀 몰랐는데 수맥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곳곳에 생겨서 초기에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집을 새로 지어서 살 때쯤 되면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집이 맞나?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죠. 사실 그것을 소위 그 건설을 하는 그 시공하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설계도와 실제 지어진 집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 실제 집행이 돼서 완료가 된 사업 간에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모니터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이 사업이 완벽했는데 그 완벽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완벽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찾아보는 것,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게 모니터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편의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구분해서 모니터링의 방법과 관련된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거리에 가로수를 만드는 사업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 제안을 했을 때 10개의 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나무가 심어져요. 그러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왜 나무를 심고자 했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버스 정류장 근처에 너무 덥거나 이래서 차라리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다면, 실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민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첫 번째 이 참여예산 사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에 닿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참여예산 사업의 대부분은요, 그냥 하면 좋은 사업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실제 시민들의 효능감이나 그 사업 이후의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볼 때 이 사업의 형식적 요건, 얼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됐고 아주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위치가 정말 구체적이냐 효과적이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 참여예산 사업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왜 제안했지? 시민들은 이 사업을 왜 제안했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계획대로 집행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광역지자체의 참여예산 사업의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행정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집행률이 보통 95%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획대로 집행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높습니다.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90% 이상은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 사업의 경우에는요, 집행률이 85%를 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야심차게 사업을 했다가도요, 실제 여건에 의해서 아예 100% 불용이 되는 사례들도 왕왕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예산 사업은요, 그것을 선정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업 제안서에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그게 2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부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침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요 1, 2, 3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어떤 사업은 왜 집행이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사업부서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조건에서 이 사업이 구체화되기 힘든 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딘가에 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확인하고 다음에 사업 제안을 하거나 그것과 유사한 사업을 심의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실제로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되기 힘든 사업들의 유형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의 과정입니다. 근데 보통 요까지는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상반기 모니터링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만든 방침서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의 제안서와 방침서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잘 수립이 됐는지를 검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다만 그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을 심사하는 데 피드백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들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의 내용들이 이후의 참여예산 과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집행 수준입니다. 실제로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딘가의 문제라기보단 따져보면 실제로 제도상의 한계나 구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까지 하던 사업인데요. 작년까지 그냥 하던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잖아요. 근데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건 참여예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참여예산 위원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산 규모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집행 잔액이 남는 사유들을 보면은요. 예산이 남을 것을 심사 과정에서 아는데에도 불구하고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냥 예산 혹은 재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남는다는 거는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에 들어갈 구멍을 막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업 심사를 하실 때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실제 모니터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문제가 해결이 됐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정말 사업부서도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애초에 시민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했던 사업부서와 그리고 그 사업을 심사했던 참여예산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의미가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이후에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참여예산 사업은요. 안 하는 것보단 좋은 사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다 똑같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당연히 재원을 써서 뭔가를 하는데 멀쩡한 보도블럭이라 하더라도 그냥 한 달 전에 고치는 게 더 깨끗하고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하는 수준을 좀 더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좀 더 주목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사업 제안을 했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서로 이 토론을 해보고 합의를 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특별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업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됐느냐, 방침서가 잘 만들어졌느냐가 이제 과정 모니터링의 과정이라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사후 모니터링일 수 있어요. 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산이 1년 정도밖에 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효과가
실제로 잘 드러나기 위해선 조금 더 후속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사후 모니터링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기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을 평가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 목적을 좀 더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고민들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사후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참여예산 위원분들과 그다음에 해당 사업부서가 어느 정도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후 모니터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1년 단위 사업을 벗어나는 방식의 소위 계속성 사업을 보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요,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 반복 사업을 반영할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단위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를테면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지원을 잘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을 일반 부서의 사업 배치가 됐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 구조 내로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흥시에서 사업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미 기집행된 사업의 효과성을 좀 더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업 모니터링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중요한 선행 모델로서의 기능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모니터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참여예산위원,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 그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서 간의 책임의 배율을 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사후 모니터링이든 과정 모니터링의 핵심은요,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정 모니터링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결국에 책임 공방으로 끝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제도 운영 과정의 개선을 갖고 오면 도움이 되는 거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한 7, 80%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의 대상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초점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사업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괜찮은 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거 뭐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기에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참여예산 사업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예상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사업들이 제안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제안하는 시민들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환경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럼 행정이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행정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참여예산 사업은 뭘까요? 그 문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개량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참여예산제 사업의 괜찮은 사업의 요건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정말 혁신적이네, 우와 이런 사업을 하네,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린 똑같은 환경 내에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가 뛰어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가공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혁신하면서 그 괜찮은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참여예산 사업이 1년 단위로, 그리고 참여예산 위원분들이 교체되면서 매번 단절적으로 진행이 됐던 참여예산 사업들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모니터링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단위 혹은 위원회 임기로 이렇게 끊어지는 과정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번 고민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혁신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성과들을 계속 남겨줄 수 있는 과정으로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괜찮은 참여 예산 사업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